오늘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사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사조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자기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 없이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껄끄러운, 때로는 두렵기도 한 그런 상대방과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사조사는 이제 평균 이제 3회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파탄의 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냐, 이제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산 분할,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제적으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제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누가 양육권자로 따한지.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양쪽 모두가 팽팽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면 또 가사조사관의 판단으로 또 각자 가정에 이제 양육 환경 조사를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3회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2회 정도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서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가사조사 기일이 이제 지정된 의뢰인 분들은 항상 이렇게 오셔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옷차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잘 입으라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평범하게 입고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평범하게. 왜냐면은 이제 옷차림으로 인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솔직히 우리 선입견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저 옷차림이 희한하다, 아니면 이상하다, 지저분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간다든지 액세서리를 지렁치렁 매달고 간다든지 이제 이러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냥 평범하게 수수하게 그렇게 차려입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그냥 가만히 듣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차피 나중에 그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이래가면 자꾸 말 맞고 이러지 마세요. 이 부분이 태도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면 이 또한 평소에 이 사람이 이랬겠구나라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갖게 해둘 수 있는 겁니다. 가사조사관한테.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이제 말 추임새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옆에서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흥분이 되니까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끼어들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코수숨 치면서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가사조사가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없이 상대방이 그냥 막연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건 별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이에 따른 상대방의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다시 얘기하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시간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나 꼭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라는 말들을 이렇게 목록을 정해서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가세요. 핸드폰에다가 해놓지 마세요. 핸드폰에다 하면 아무도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조사관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성실하게 저 핸드폰 쳐다보고 있나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그냥 머리글만 적어 가세요.
뭐 몇 월 며칠 날 일, 뭐 언제 일, 뭐 어디 갔었던 일, 뭐 이런 것만 딱딱 적어놓고 그거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까먹지 않고 그리고 할 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의뢰인분들이 간혹가다 요걸 까먹고 가셔가지고 아 내가 가서 그 얘기를 안 했다 이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 자기가 하시고 싶은 얘기 중에서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부터 10까지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분위기상 긴장이 되니까 문득문득 까먹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장이 더 있고 좀 더 신뢰를 갖고 주고 싶으면 이제 그거를 뭐 A4 용지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조사관한테. 아무래도 조사관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과 그냥 말로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물론 가사 조사관이 가사 조사를 하면서 그 보여주는 그 자료를 뭐 받지는 않아요. 만약에 뭐 조사관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접수하세요 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냥 말하는 것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신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잘 기억하시고 가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사 조사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양쪽 변호사들이 있지만 사실상 양쪽 변호사들은 다 내 의뢰인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잘 해서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일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가사 조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끝.